취재하는 기자들이 취재 뒷이야기 전해드리는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기자들 소개합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준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구하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김건희 여사 행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 포털 검색량이 더 많았다고 하죠. 최근엔 이준석 대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김 여사가 월요일에 봉하마을을 찾으면서 지인과 동행한 게 이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진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모습인데 이 경호원이나 대통령실 직원이라면 정장을 입었을 텐데 이 정장 차림이 아니라 이 수행하는 여성이 대체 누구냐? 그러다가 무속인 아니냐는 의혹 제기까지 된 겁니다. 이준은 기자, 결국 이분의 정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설명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반팔을 또 입고 계시고 또 샌들을 신고 있어서 이분이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구냐, 뭐 무속인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이 대통령실에서 지인인 대학 교수다, 무속인인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도 잘 아는 사람이고 이 처에 오래된 친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또 부산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해 봉하마을 근처에 있는 뭐 부산의 빵 맛집을 잘 알고 계셔서 이 권양숙 여사가 또 빵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빵도 들고 가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진에서 계속 보고 계신 분이 이제 논란의 시작이 된 분인데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 배우자 공식 일정에 외부인을 동행하는 게 맞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까지 제기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비공식 일정이었는데 이제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너무 많아서 이제 공개 일정으로 돌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공식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인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뭐 봉하마을이란 게 뭐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잡음은 있었지만 사실 김 여사의 이 첫 독자 행보가 또 나름의 이제 통합 행보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사실 논란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후에는 이 코바나 콘텐츠 전무였던 이 김 교수 외에 코바나 콘텐츠 출신 2명이 더 봉하마을 방문에 동행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분들은 누구라고 하나요? 네, 이 당시 김건희 여사와 동행했던 이 4명 중에 이제 한 분이 방금 제 설명드린 그 김 교수 그분이고 나머지 2명이 이제 이 코바나 콘텐츠에서 전직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은 대통령실에 채용이 돼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게 논란이 되니까 이 과거에도 대통령과 뭐 잘 아는 분들과 뭐 일한 전례가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또 이 해명 과정에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이 2사람이 이 코바나 콘텐츠의 전직 직원이어서 지금은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가 사실 이 윤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 바로 코바나 콘텐츠가 사실상 폐업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 직원들이 이제 사표를 쓰고 그대로 대통령실로 이제 채용이 된 건데 뭐 전직이면 상관이 없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기자단과 이 대통령실 간에 좀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언쟁이 벌어지기도 한 일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이 없다는 설명은 기자들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도 같은데요. 네네. 민주당은 당장 김건희 여사의 비선 논란을 점화를 시켰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했던 윤전추 행정관, 3급 행정관이었죠. 윤전추 행정관이 떠오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 일정이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간다는 데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행보였기 때문에 사실 전날부터도 기사가 많이 나왔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정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공적인 일정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측근 그 김 교수라는 분을 데려왔고 또 그분의 모습이 공개가 됐다는 점이 문제라는 건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기업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내 측근이다. 로비를 하고 싶다면 이 사람한테 하면 된다라고 광고를 한 셈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이게 공개 일정이었든 비공개였든 공식 일정인데 이런 일정에 사적인 지인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비선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아무래도 이 광폭 행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 여사의 활동폭이 이번 주에 커졌기 때문에 관심도도 같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 봉하마을 방문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일정을 소화를 했네요. 네, 이 권양숙 여사도 예방했고 또 국민의힘 4선 의원 부인들과도 만났고 또 서울 연희동의 이순자 여사도 만났고 또 서울에선 또 김정숙 여사와도 만났습니다. 일정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 다 전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광폭 행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번 주에는 좀 대통령실을 취재를 하면서 이 김 여사의 행보가 거의 좀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없는 상황에서 이 김 여사가 배우자로서의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이 논란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 비공개 일정이냐 공개 일정이냐 이 경계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논란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자들은 도대체 이 일정들을 그러면 어떻게 알고 취재를 하는 거죠? 네, 이게 대통령실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이 소스들이 자꾸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된 것들은 모두 다 공식 일정은 아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공개 일정이 아니고 이제 조용한 내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마치 광폭 행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조용한 내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 이제 영부인으로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이제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을 찾아뵙는 건 뭐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이제 출입 기자들 입장에선 이 김 여사의 행보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대통령실에서는 취재가 안 되고 대통령실도 이제 기자들의 취재 요청이 오면은 모르고 있다가 부랴부랴 확인을 하고 또 출입 기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러면 뭐 대통령실은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서로 계속해서 서로 좀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흠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대통령실에서 공보를 담당하는 분들도 상당히 좀 난감해하는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뭐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 김건희 여사 사진 공개 과정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실 공보 담당 부서가 아니라 이 팬카페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행보 사진이 공개되고 있어서 그런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흠 기자가 또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특히 최근 이제 대통령실 그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굉장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통령실 이 청사 내부가 보안 시설이어서 사실 이 사진 촬영 그리고 녹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서 궁금하다, 뭐 사진 하나 찍어 보내줘라, 뭐 이런 요청이 많았는데 이제 찍었다 큰일 납니다. 셀카도 못 찍는 건가요? 셀카도 못 찍어요. 그래서 네. 저도 뭐 기왕 이제 뭐 사진도 찍고 뭐 SNS에 올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랬다가는 이제 징계를 받기 때문에 네. 이제 내부에선 사진 찍는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가 되니까 이게 기자들도 당연히 이게 뭐냐 좀 공식 루트를 밟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고 결국에 이제 대통령실도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사진을 공개하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는 개들이 짖어도 팬덤은 계속된다. 이러면서 이 사진 공개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개도 아니고 비공개도 아닌 것을 이 취재해야 되는 이 기자들의 상황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부속실을 폐지하자는 공약을 했지만 상당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또 영부인이라는 표현도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의지를 보였는데 예. 막상 해보니까 좀 녹록치 않아서 좀 곤란해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또 숨기지 않고 이런 발언까지 또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공식 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 이제 뭐 누가 해도 대통령은 처음 해보는 일일 텐데 이 발언 보시고 아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못 해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 또 상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발언들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회자가 될 건데 어쨌든 뭐 대통령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런 발언들은 좀 이제 안 좋은 측면으로 회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다는 걸 저도 느낀 것이 그 포털 검색창에 대통령은이라고 치니까 처음이라
라고 아. 자동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야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 모두 이 대통령 배우자 일정을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지 않냐. 이건 사실상 이렇게 여야가 좀 공감을 하는 의견이 돼버린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좀 어떤가요? 민주당에서는 정말 아마추어 정부 그 자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거 봐라 차라리 제2부속실 빨리 만들어라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혜 비대위원은 지금 김건희 여사 등이 친한 지인들과 나들이 하듯이 공적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을 만들게 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자신 스스로 이제 번복하게 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또 언론에서 이럴 바엔 차라리 제2부속실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셈인데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알고 더더욱 차라리 제2부속실을 만들든지 일정을 멈추든지 해라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이제 이렇게 정치 공세다 하면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불필요한 논란을 좀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지원 조직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저런 걸 다 종합해 본 게 이번 주에 갤럽 여론조사 결과로 조금 나타난 것 같은데요.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 53%에서 49%로 내려갔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진 건데요. 이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인사가 21%, 직무태도가 11%였습니다. 이 직무태도에는 극장과 빵집 방문 논란이 포함된 거라고 갤럽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 행보가 처음으로 부정평가 이후에 새로 포함이 된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행보와 함께 이번 주 정치권에 또 다른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입은 옷 색깔 그리고 넥타이 색깔에서 이번 주의 주제를 좀 나타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뭐 미리 좀 얘기를 하셨습니까? 네, 어제 구아림 기자가 갑자기 이제 쉬고 있는데 네. 연락이 와서 오늘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와라. 네. 오늘 뭐 실록이 푸르른 6월이니 네. 우리 초록색 넥타이를 뭐 네. 자기도 초록색 옷을 입고 오겠다 해서 무슨 의미인가 해서 일단 입고 왔는데 이런 또 네.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수박 사주를 했습니다. 네, 구아림 기자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수박 논란 아주 뜨거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수박이라는 단어 쓰는 사람 가만 안 두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공개 경고까지 이르렀는지 구 기자가 한번 짚어주시죠. 이번 주 민주당 상황을 보면 정말 한마디로 수박 전쟁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대체 왜 수박 가지고 싸우는 거야? 수박이 대체 뭐야? 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 가지 맥락이 있지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이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 하는 이 민주당 내 의원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의 정면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픽을 보시면 발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원욱 의원이 이 페이스북에서 친문 친명 같은 계파를 해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수박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수박 정말 맛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사실상 이재명 의원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수박. 그들이 상대편을 공격할 때 쓰는 말이 수박인데 이 수박 맛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롱투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이었고 이에 대해서 이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이 곧바로 국민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 조롱과 비아냥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싸움이 점점 설전이 SNS상에서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수박 맛있다고도 못 올리냐 이런 반응이었고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당연히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원욱 의원에게 문자 폭탄을 보냈을 거라고 아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지난 일요일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거의 첫 일성으로 수박 같은 말 쓰면 이제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 대선과 지선까지 연달아 패배를 하고 나서 당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재건 방향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대선 경선 때부터 있었던 감정의 골이 충돌로 드러난 거고 그 단적인 것이 바로 이 수박 전쟁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상호 위원장한테 수박 100통 배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박이라는 비유가 뭘 뜻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듣고도 어리둥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자주 쓰는 비유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구아림 기자가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수박의 특징이 겉은 초록색인데 속은 까보면 열어보면 빨간색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겉으로는 민주당인 척하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인 사람, 즉 이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너네 그런 사람이잖아라고 비판을 하면서 공격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선 경선 때부터 쓰였던 말인데요. 주로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당시 이낙연 경선 후보를 향해서 비판하는 말이었고, 또 이재명 후보도 당시에 수박 기득권이라고 이런 논쟁에 좀 동조를 했다가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수박의 어원을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좀 비하적인 뜻이 있는 단어이기도 했다고 해요. 이 군사 독재 시절에 이 운동권인데 운동권이 아닌 척하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이 빨간색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소위 빨갱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공안들 사이에서 쓰였던 말인데,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그런 식의 단어가 지금 우리 당 안팎에서 쓰인다는 사실, 지금 이 현상 자체가 굉장히 개탄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가 더더욱이나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이 수박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번 주 내내 민주당에서 수박이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무의식적으로 수박 옷을 입고 나온 것처럼 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수박이라는 말씀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 내내 그 수박과 관련된 크고 작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일례로 지난 수요일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물가 현장을 점검하겠다면서 마트에 갔는데, 이상하게도 수박과 함께 있는 사진이 또 찍혀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당시 동행했던 모 의원은 나도 모르게 수박으로 발길이 향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수박 선물을 이번 주에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안규백 의원의 고향인 고창이 수박이 특산품이어서 요새 또 수박이 제철이기도 맞습니다. 하니까 선물을 했는데, 이게 뭔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사가 나오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는데요. 짧은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네. 수박이 무슨 뜻인가 저도 한참 생각했습니다. 대충은 짐작을 했지만 속과 것이 먹을까요? 여기 수박이에요. 여기 수박. 22,000원. 옛날에 이거 한 9만 원이면 샀어요. 이게 지금 수박이 아니라 금박이요, 금박. 이거 수박이 그러면 뭐 4, 5천 원 올랐으면 엄청나. 저도 어저께 퇴근하고 집에 가서 수박을 아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 애꿎은 수박, 계파 갈등의 상징이 돼버렸는데요. 그만큼 당내 계파 갈등이 심각하다는 거겠죠. 이 기자들이 느끼기에도 정말 이렇게 계파 갈등 많이 심각한가요? 네, 사실상 수박 논쟁은 전초전일 수 있습니다.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계파 논쟁이 아직도 정말 만연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서 기자들은 이 계파별로 취재를 하다가 우린 수박도 아니다, 무슨 과일인지 모르겠다, 우린 화채다, 이런 자주 섞인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워낙 계파 간 감정의 골이 깊어서 그쪽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당대회가 두 달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경고로 논란이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또다시 큰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거든요. 제발 좀 감정의 골을 잘 해결하고 좀 무난하게 좀 갈등 없이 전대까지 치러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 수박 논란으로 인해서 도 넘은 정치 팬덤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 주 내내 민주당에서는 이 반성문이 좀 이어졌죠. 네, 의원들이 뭐 재선, 초선, 선수별로 토론도 많이 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재선 의원들이 배타적 팬덤 정치에 대해서 중단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이런 문자 폭탄이라든지 좌표 찍기 같은 행위를 멈출 수 있는 디지털 윤리 강령을 만들자. 그리고 예비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인물들도 이것과 선을 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비대위에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정당이라는 게 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지만 핵심 지지층, 정말 자신들에 대한 지지층도 사실은 정당에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정말 어떻게 이 팬덤 정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잘 몰아서 가야 할지가 좀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그 며칠 전에 저희 선배께서 저녁에 갑자기 수박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그러고 이제 고맙다고 했더니 답이 없으셔서 이게 뭐 무슨 의미인가. 정치적인 의미는 없으셨죠? 네. 생각이 나서 저도. 네네. 굉장히 이런 또 정치 철학이 담긴 선물인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수박을 먹을 때마다 정치란 무엇인가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 한 주를 돌아보면 이 수박과 함께
또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데요. 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검찰 수사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 당대표 회의실 벽에 걸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가리킨 게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이 노무현 트라우마, 지금의 민주당을 만들었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트라우마를 이렇게 떠올린 걸로 수사로 해석이 됐는데 이 민주당이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또 여러 얘기가 나왔죠. 네, 당시 기자간담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민주당 당대표실에 들어가면 벽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다음 날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것은 누가 봐도 정치 보복이다,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내면서 이 사진을 가리켰었습니다. 사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이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나왔던 가장 큰 비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객관적으로도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초기 상황이 이명박 정부 때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직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때 당시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다음 주 중으로 대응 기구를 만들어서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보복 수사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수사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조금 지나면 또 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민주당 정부 때 수사를 했던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이 좀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검사였을 때 했던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였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냐. 윤 대통령 굉장한 강골 검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자신이 했던 수사는 정치보복이었고 앞으로도 하겠다라는 의미냐고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 시절에 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취지의 질문했더니 뭐 해야죠, 돼야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부연 설명을 달았던 게 대통령은 그래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좀 논란이 되는가 싶었는데 어쨌든 뭐 범죄가 있으면 수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한 것처럼 이 죄가 있는 사람만 수사기관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원칙론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잠잠해졌는데 이게 최근에 다시 보복수사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런 수사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런 이 수사 정국이 정치권을 계속 좀 뒤덮는 정국이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뒷이야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